사우디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하였습니다. 바이든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유 가격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간 선거 이후로 석유 생산 제한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문맥상 석유 가격 추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딜레이 시켜 달라는 것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 7월과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7월 사우디를 방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던 바이든 이후 오펙은 원유 감산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지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인데 어찌 되었든 물가 상승 수준을 예상치를 웃돌지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세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행히 새벽간 어제 급락했던 가격대보다는 다소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장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상태인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8% 상승한 19,38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51% 하락한 1,28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의 경우는 1.47% 하락한 0.48달러, 에이다는 0.92% 하락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 17.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51%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이더리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숏 포지션이 5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인 것인지 파악하며 11월 FOMC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번 CPI 공개는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증시는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산시장의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현재 자산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된 9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자 주가 지수 선물은 큰 폭으로 밀리게 되고 개장 후에 주가는 낙폭을 최대 3%까지 키웠으나 급반등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오르고 전월보다는 0.4% 오르게 됩니다. 현재 11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97%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 바클레이즈의 경우는 금리를 내년 5.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는 11월과 12월에 각각 0.75%포인트 인상을 하고 내년 첫 회의인 이제 2월에도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것을 가정한 것인데요. 이제 실업자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계속해서 미국만 좋은 경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조로 보았을 때 연말까지 강달러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아쉬움만이 남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에는 유독 해시레이트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는 것은 채굴에 참여하는 전체 노드들의 총 파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통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실제 가격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다만 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을 당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 실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는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격까지 하락한 마당에 채산성이 나오는지도 의문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것은 역시 가격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한 채굴자들로 인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할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은 늘 그래 왔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다시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중국도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매우 심각한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표들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러다가 연준이 연말까지 정말 5%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가 큰 상태이죠. 이 매크로상으로 보면은 올해는 계속 하락, 내년에는 잘해봐야 하락한 상태에서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두려움이 상당히 클 수 있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마의 현인이죠.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데이터 쪼가리쯤으로 보고 이제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이 자산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워렌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죠. 이 10년을 이상 들고 있을 주식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초도 들고 있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주식보다 주기가 빠른 코인의 경우는 4년에서 5년은 들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면 아예 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애증의 코인 XRP를 개인적으로는 2017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횟수로 좀 있으면 6년이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더 들고 있을 것이며 10년 뒤에도 XRP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코인에 투자하실 땐 항상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매크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참 이상하리만큼 이 시장을 싫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제 작년 JP모건이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패시브 펀드를 출시했다는 것이죠. 참 모순적인 모습들 보이는데 이에 오늘 제이미 다이먼에게서 하나의 새로운 언급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일까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CEO 암호화폐 탈중앙화된 폰지 재차 강조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 행사에 참석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수많은 불법 활동이 발생한다. 다만 블록체인은 적어도 특정 부분 진짜인 것도 있다며 JP모건의 도매 결제 거래 관련 오닉스 플랫폼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이건 위험하다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자사 플랫폼을 홍보하려고 일부러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기사에서 나온 대로 이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지난 9월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기별로 볼 때 3개월에 한 번씩 심심하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놀랍게도 이 폰지 사기라는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의 여파로 볼 수 있는데 참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꽤나 넓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안 좋던 경제 상황 속에 크립토 마켓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예,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테라 루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옐런 장관 암호화폐 적용 필요 규제 산적 테라 언급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연례회의에 참석 테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적용해야 할 규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다. 동시에 보완해야 하는 허점 또한 많다며 디파이 규제는 어려운 일이다.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CBDC와 관련하여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개발에 참여할 가치는 확실히 있다. 미국은 그것을 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제 지난 9월 당시 미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점이 리스크 관리에만 맞춰져 있으며 아직까지도 시장의 명확성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완비되기 위해서는 내년 초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SEC가 가지게 될 것인지 이제 CFTC가 가지게 될 것인지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전반적인 기조가 CFTC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졌죠. 과연 이 시장이 경기 침체 위기 속에 있는 글로벌 경기 속에서 연말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우디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유 가격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간 선거 이후로 석유 생산 제한 결정을 연기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문맥상 석유 가격 추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 없다는 듯이 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딜레이 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 7월과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7월 사우디를 방문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던 바이든 이후에 오펙은 원유 감산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지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어찌 되었든 물가 상승 수준을 예상치를 웃돌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보입니다. 이 바이든이 11월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연준은 경제가 타격을 입더라도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11월 중간 선거가 끝이 나 봐야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코인의 경우는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무비자 여행길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막혀 있던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눌려 있던 여행객들이 많이들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를 수 있는 자산들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중 하나는 역시 엔화이죠. 결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눌려 있다 보니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엔화가 언제 이렇게까지 올랐냐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현금을 모아두고 정해진 만큼만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로 보이죠. 이 비트코인은 2022년 말에서 2023년까지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적어도 2022년처럼 주구장창 죄송합니다. 주구장창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3만 달러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매크로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SEC, CFTC 중에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관할권이 명확하게 정해진 후에 이제 내년 초쯤에 미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며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충분히 이 크립토 마켓이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 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또한 이제 매월 여유 자금으로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